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 과정이 사실상 뽑기나 다름없습니다. 최종 업체로 선정된 학교 급식 납품 업체입니다. 사무실엔 책상 하나만 달랑 놓여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 업체입니다. 57살 박모 씨는 이런 유령 업체 20여 개를 만들어 한꺼번에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이 수법으로 지난 4년간 학교 1000여 곳이 실시한 급식 입찰에 참여해 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학교 급식 입찰 시스템이 유령 업체를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학교는 그렇다면 어떻게 식재료를 납품받게 되나요? 네, 지난 2011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EAT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사이버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학교가 어떤 식재료를 살 건지 입찰 공고를 올리면요. 업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낙찰된 업체는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 급식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문제들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부산, 대구, 경북에서 육류 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유령 업체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작은 업체에다가요 월 350이나 한 450만 원 이렇게 돈을 주는 대신에 공인 인증서를 받아서 입찰을 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 빌려다가 네. 뿐만 아니라 2016년에 가족 명의로 유령 업체를 만들어서 또 낙찰을 받았던 업체도 적발이 됐다고. 네, 닭과 오리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4개의 유령 업체를 만든 다음에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1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게 옛날 얘기만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학교 급식 납품업체 간에 담합이 의심된다는 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빅벙커가 추적해봤습니다. 요거에 말해서 7월 초사에 몇 번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학교 급식 관련해서 닭과 오리를 자기들이 한다고 얘기를 했고 자기들 그룹에 들어오면 자기가 그 낙찰 가격부터 다 알아서 한다. 그래서 법인 공인인증이나 이런 거를 맡기면 입찰 참여할 때도 자기가 알아서 낙찰 가격을 계산해서 하고 그 낙찰이 되면 그 수익은 자기 가진 업체 수로 n분의 1로 나눈다. 예를 들어서 그 그룹에 저를 포함해서 10개의 업체가 있으면 누가 낙찰을 받든 10분의 1 수익이 저한테 온다. 그 외에 납품이나 그다음에 원자재 그러니까 닭하고 오리겠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납품은 자기가 거래하는 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대신 하게 해줄 테니까 수익은 그런 식으로 발생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 담합이다. 100% 이거는 담합이다. 한 개 업체가 수익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뭐 한 1억 정도 투자했을 때 중소기업 뭐 관리자 월급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저도 관심을 가진 거죠. 왜냐면 1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뭐 500 가져가는 일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완전 괜찮다. 1억 투자해서 500 가져가는. 입찰만 해주고.
다른 업체 있어. 뺑 돌아가면서. 어차피 다 같이 삥 둘러서. 건물 하나 빌려서 상호만 갖다 붙인 것 같아. 와. 깜짝 놀란 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자기들 세팅된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시설도 마찬가지고 설비도 마찬가지고 업체들이 다 있으니까 저 부분은 일절 관여하지 말아요. 자기가 다 했으니까. 쉽게 말해 돈만 내라 이거지. 혹시라도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땜빵이 가능하잖아요. 관공서에서 실제 이 업체 잘 돌아가는지 검열이 왔을 때 대처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주변 쪽으로 온다. ATS 차량 전수 능력이라고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해당 차량으로 납품을 하겠다고 학교랑 협의만 되면 그 학교 그 차량을 납품이 가능해요. 이 그룹에 10개 업체가 있으면 설비는 다 갖춰놨더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 제품이 움직이는 데는 원물이 움직이는 데는 한두 군데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 그룹에서 어차피 요거 낙찰받든 저거 낙찰받든 납품 가는 데는 한 군데거든요. 한 곳에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납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다가 간 거지. 아.
네. 무섭게 따라다녔네요. 정말. 네. 세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새삼 무슨 산업단지 조성도 아니고 입찰단지 조성을 우리 뭐 교육청에서 했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단지 조성. 예. 우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뭐 치치 막 그랬잖아요. 작전 세력들의 어떤 그런 공동 구역을 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참 마음이 묘하네요. 영화에서 본 장면 예, 같은 예, 네, 느낌입니다. 좀 놀랐던 게 먼저 제보자가 말한 수익 구조가 16년에 적발됐던 그 구조랑 너무 비슷해요. 똑같아요. 네. 예, 16년 적발된 그 담합이라고 할 수 있죠. 담합도 업체마다 월 350에서 450 정도의 수익을 이제 보장해 주는 구조인데요. 제보자의 내용이 굉장히 아주 아까 설명을 잘 하시고 적나라하게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화면 보면서 모든 게 다 맞아 네. 떨어져서 너무나 이해가 빨랐는데 그런 만큼 더욱 또 속상하시고 하셨죠. 네. 분노라기보다는 이제 허탈감이 많이 음. 같아요. 예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향후에는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 개선되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정말 판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똑같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서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거기다가 허탈합니다. 진흥화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흥화돼서 조금 더 그 감시의 그 막을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매끄러워지고 있어요, 이게. 사무실 건물 같이, 배송 차량 막 같이 쓰지. 6개 업체가 한 대를 같이 쓰기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뭐 냄새가 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뭔가 예외 조항이 있기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네. 그 원칙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안 되는데 학교가 문제는 오케이를 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조항이 문제는 그거예요. 있어요, 어딘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오랫동안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부정행위나 유령업체 이런 문제가 계속되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은 문제가 그렇죠. 네. 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배송 차량 전수 등록 제도라는 것을 사실은 만들게 됩니다. 배송 차량 전수 등록 네, 제도요. 네. 그러니까 앞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예.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변화시키고 그렇게 네. 안 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쉽게 말하면 한 업체가 한 차량을 가지고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업체가 한 개의 그 차량을 공동으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예요. 그것도 좋은 네. 구조네요. 그렇게 해야 거기까지는 좋죠. 차까지 다 사야 되니까 그렇죠. 비용도 하기가 많이 어려울 들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도 허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진짜 일을 하는 납품업체만 남게 만들려고 하는 제도였던 거잖아요. 네, 그죠? 바로 그겁니다. 예. 조금 전에 이성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업체 1차량으로 등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여러 업체가 한 개 차량을 공동으로 6개의 업체가 뭐 쓰고 네.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공동으로 등록할 수 없게 한 거는 유령업체를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건데 학교가 오케이를 하면 서면으로 합의만 하면 공동 배송이 문제시 되지 않는 거죠. 이게 1업체 1차량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의 문제가 다 공동으로 쓰게 되면 이 차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관리적인 측면도 이력이 안 마찬가지겠죠.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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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예. 때문에 1업체 급식의 안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무조건 1업체 1차량을 그러니까 하고자 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네. 생각 못했던 부분을 짚어주셨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학교가 쉽게 이 제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조차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그러기나 생각합니다. 말입니다.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을 쭉 듣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느껴지는 게 1업체 1차량 이상이겠죠, 이상. 1차량 이상. 이것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지켜줘도 많은 부분이 커버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일단. 그죠? 네. 그 허점에 대한 부분은 말씀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약관을 손보거나 내지는 강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의원님, 네, 파이팅. 네. 파이팅 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짚어야 될 게 아까도 얘기 나온 건데요. 학교와 업체가 계약할 때 특수 조건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직접 가공해서 납품하라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 제가 닭하고 오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시게 되는 거. 예. 평소에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예. 낙찰업체에서 닭 또는 오리를 직접 가공해 납품하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특수 조건이에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새벽에 가서 지켜본 바로는 다른 업체에서 닭을 받아갖고 배송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직접 가공해서 납품해라 이 특수 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요. 저희 눈으로 이제 그걸 봤잖아요. 예. 본 거니까요. 근데 이게
학교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특수조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하려고 내걸진 않았을 거잖아요. 직접 가공해서 납품해라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직접 보십니까? 가공이란 말이 뭔 것 같아요? 제가 역으로 물어보고 싶네요. 직접 가공. 내 손으로? 네. 직접 뭘. 실제로 일을 하는 업체가 납품을 해라. 그 얘기죠, 그런 예.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서 말한 그 업체의 한 차량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등록하는 어떤 규정처럼 이 특수 조건도 그 유령업체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직접 해라. 누구 거치지 말아라. 한 차량 아까 그 얘기하고 거의 이거는 흡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네. 한 차량, 한 업체당 한 차량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라고만 한다고 해도 가짜 업체들이 난립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서 그것만 잘 지켜줘도 지금 이야기한 이런 직접 가공해서 납품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저절로 지켜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자, 만약 이 업체들이 이 제보대로라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오 박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또 우리가 9월 한 달 계약을 살펴봤어요. 이 9월 한 달 계약한 건수가 총 372건이에요. 그러니까 식자재 계약 건수가. 그리고 이 계약 금액이 7억 5,900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중에 이제 우리 제보된 업체들 있죠. 10% 정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6,890만 원 정도예요. 한 달에 거의 7천만 원가량이라고 오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교육청이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네. 같아요. 차량도 나눠 쓰고 사무실도 나눠 쓰고 네. 식재료는 다른 업체에서 다 해갖고 주고 네. 그게 사실상 네. 실질적인 다른 업체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그게 한 업체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규정은 있으나 마나해서 걸림돌이 없는 이런 과정이니 이 제보대로라면 뭐 가만히 놔둬도 굴러가는 그런 구조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은 없을런지요? 빅벙커가 취재해봤습니다. 일단 딸이 있고요. 딸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 이사라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은 친구고요. 그다음에 요 나머지 요런 분들은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 그다음에 그 직원이 알던 지인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 절대 여기를 끼울 수가 없고요. 자기 한 다리를 걸치든 뭐 두 다리를 걸치든 누군가의 소개로, 저도 마찬가지였고 누군가의 소개로 이제 담합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고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꼭 이 가운데 누군가는 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예. 그렇게 안 하고는 담합을 못 하잖아요. 누군가 배반해가지고 그걸 정보로 흘려버리면 다 문제가 되니까. 추워 나올 건데 좀 요 가보지. 어디요? 추워 나왔는데. 저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어떻게? 근데 안 걸치는 사람이? 그 안 걸치는 사람이 물건도 받고 작업도 하고 그냥 그 정도까지. 사장님 아세요? 네, 알죠. 어떻게 하세요? 저희 옛날에 일했던데 그때 같이 거래했던 사장님이고. 이 사장님은 내가 같이 일하시잖아요. 그 사장님이랑 같이 옛날에 같이 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지금도 같이 일 안 하고 나와가지고 알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부산 쪽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다 아시죠? 네네. 그래서 사장님이십니다.
대표님. 네네네. 사장님을 전혀 아니고 저희는 뭐 이쪽이 너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부산 쪽에 이제 나를 차리고 딸도 이제 매일 얼굴 좀 보려고 이 업을 배워가지고 해보면 어떻겠나 이랬는데 가격 그 이제 입찰하실 때 같이 입찰하신다는. 그렇진 않습니다. 진짜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각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같이 뭐 이렇게 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업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그거 하지는 않아요. 뭘 한다고 되는 그게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급식 납품하시는 그 푸드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가 급식 납품하시는 그 맞으신가요? 아닙니다. 전화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A 업체인데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하면 명의만 빌려줬는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사업체가 하나만 이름 갖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러 학교를 입찰하기 위해서 이름을 어떻게 했는지는 뭐 전화해보면 이름이 다른 업체하고 전화하면서 뭐 이런 경우가 이 계약의 주체자인 학교에서 진행하시고 책임지시는 부분이라서 저희 AT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으로 문의를 하시는 게 잘 거의 모르죠. 그냥 긴장만 할 뿐이지 축산물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잘 모르죠. 솔직히. 식품의 관리는 우리가 사실 권한은 없는데 우리가 위생 부분에 있어서는 위생 점검이라든지 그런 거에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사실 업체라는 민간인데 우리가 직접적인 관리는 사실은 안 되고 할 수 없는 권한은 또 없고. EAT 농축산유통공사 업체명까지 제가 다 얘기를 했는데도 인력이 없다, 손이 모자라다, 똑같은 대답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자기들은 납품되어 들어오는 물건만 이상 없으면 된다. 문제가 발생해도 EAT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EAT에서 문의를 해라. 쉽게 말해 떠넘기는 거죠. 네, 뭐 보신 그대로 들으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 없으세요? 충격적이라. 좀 그렇죠, 그죠? 예. 네. 저희가 뭐 더 나아가서 말씀은 안 드리겠고 듣는 그대로 시청자 여러분도 판단하실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런 제보도 있고 여러 의심 정황도 있는데 이 계약을 중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하면 이 공사가 학교와 업체 계약을 중개하면서
학교와 업체 양쪽에서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그 수수료가 258억이나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놓고도 이런 업체들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결국 수수료 장사만 하는 거죠. 세세하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나 봐요. 네. 네. 제가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학교 급식 납품 등록 업체의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2,278건입니다. 이 중에서 농수산유통공사 자체 점검으로 밝혀진 건수가 667건이니까 그러면 이제 비율로 따지면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내는 이 급식비에는 당연히 여기 농수산유통공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건데 그렇죠. 이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아무 뭐 관리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 직무유기가 아닌가. 학부모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이시죠. 근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문제지만은 실제 업체와 계약을 맺는 학교 그리고 급식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의 역할도 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학교는 어떤 업체가 납품했는지 신경도 그닥 안 쓰는 것 같고 교육청은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체 우리 아이들의 급식은 또 우리가 낸 세금은 대체 누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얼마 전에 네. 그 국감이 있었어요. 국정감사. 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19년이죠. 15년부터 19년간 불공정 행위 의심업체 제재 조치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페이퍼 컴퍼니가 전체 1,323건 중에서요. 420건이고요. 그다음에 배송 차량 124건이나 들었고요. 그다음 영업장 미운영, 영업장 하지도 않으면서 운영했다고 하는 거 45건이고요. 아예 뭐 갔는데 우리 현장 안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거부한 그런 기타가 88건으로 1,423건이나 이게 지금 잡혔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먹는 그 학교 급식 납품 업체는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이런 것을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고 나온 시스템조차도 이렇게 다시 또 불공정 거래로 이용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일단 저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부산시에서 일어난 일은 저희가 당연히 나서야겠지만 국회의원들 뭐 하고 계세요? 좀 하십시오 이런 거. 그러니까 예. 이 문제가요 매해 발생하는 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매번 지적이 되고 있고 그런데도 계속 근절이 안 되고 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만 하면은 학교에서의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유 이효정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학교를 가는 가장 큰 이유라니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국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이게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국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관리 시스템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나 뭐 이력 관리하는 거, 정보 연계를 통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 이런 것들을 이제는 통합해서 관리할 때가 됐다.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된 거죠. 예. 지금 부산시에서 먹거리 관련해서 먹거리 종합 정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책에 반드시 학교 급식에 최우선시 되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서류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해당 업체들이 학교와 계약할 때 낸 서류들이에요, 그죠, 박사님? 네, 맞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봤다는데 수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A 중학교의 9월 닭 오리 구매 계약서예요 이게. 네네. 네, 329만 원으로 B 업체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9월 16일, 18일, 23일, 24일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 네. 학교의 검수 확인서를 좀 보니까요. 네네. 계약은 B 업체랑 했는데 네네. 실제 납품은 C 업체가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업체가 A 학교 입찰에 같이 참여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낙찰 떨어진 업체가 납품을 할 거면 네. 입찰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열띤 막 이야기들 했는데 네. 진짜 기가 막힌 게 근데 심지어 계약서도 제대로 안 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거 저도 깜짝 뭔 놀랐습니다. 얘기예요, 저도 이거 보고서요. 정말 서류를 보면서 당황스럽다는 생각을 한 게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학교가 이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A 학교와 만약에 B 업체가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학교 급식 물건이 하자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업체가 지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예. 그 계약을 한 학교와 그 계약한 학교 외에 그 서류에 서명할 때 밑에 보면은 그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나온 잘못 들어가 그 있는데도 업체가 다른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학교는 그걸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서명. 그거를 서명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뭐 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 체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담당자가 다 있어요.
이거 체크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할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맞죠, 맞죠. 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들을 조사하다가 교육부는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교육부에서 식자재 납품 관리 매뉴얼을 네. 또 매년 만들어요. 그런데 2014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매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네, 2년 전도 아니고 4년 전도 아니고 2014년도에 만든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교육부 그 담당자랑 통화를 했다니까요. 네. 안 만들었다고 당당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2014년 이후에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식자재 납품 관리 매뉴얼을 안 만들 수가 있어요, 교육부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는. 아니 좀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내기 위해서는 우리 배치수님 보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저를 보면 화가 난다고. 예, 예. 예. 사실 엄청난 예산이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또 학교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이런 문제에 저 또한 그 인식이 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어쨌거나 정말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 급식에 관한 문제인 만큼 시와 또 시의회에서도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 2016년에 경남도의회가 직접 학교급식 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 설명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14년부터 경남도 학교 급식 문제가 많이 불거지면서 도의회 의원들이 급식 실시하는 902개 학교와 이제 납품업체를 이제 6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700개 학교, 87개 납품업체를 수사 의뢰할 만큼 아주 학교 급식 전반에 있어서 문제점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랬네요. 그런데요, 이제 경남도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도 당연히 이제 시의회도 있고 부산시도 존재하는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 바로 옆에 계십니다. 예, 우리 아이들 급식이 아주 소중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까운데 이제 우리 부산시 의회에서 의원님이 적극 나서서 우리 급식비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보고 있는데 이 의원님 네. 저기 이효정 대표님이 이 의원님한테 이렇게 다가가시더라고요. 네. 처음에 저 왜 다가오나 그랬어요. 간절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점점 되면 얘기의 강도가 높아지셔갖고 들어보니 그 얘기가 또 귀에 솔솔 아 정말 필요한 일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의원님은 우리 부산 학생들을 위해서 힘 써주시리라 믿고요. 또 예산 관련된 도움이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여기 또 예산 전문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 박사님 언제든지 힘 대주시고요. 아까처럼 부처에 전화해가지고 왜 안 하냐. 아니 뭐 그것도 하고 추적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밤에 이렇게. 뭐 운전도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수로 따라가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이번에는 학교 급식비 3,418억 원을 추적을 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이 학교 급식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무방비 상태로 놓인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서 학부모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참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고 허탈하기까지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함을 좀 시원하게 한 줄 평으로 뻥 뚫으면서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느 분부터 시작하시면 준비는 다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준비를 못해서 전 출연자였던 정창수 소장님께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한 줄 평 중. 네, 어떻게 보내셨냐면 오고 가는 담합 속에 부패하는 지역 농업 경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프로 세대라서 그래요. 방공 세대라서. 방금 세대. 저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공정하게, 더 건강하게. 저는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기미상궁 제도를 학교 급식에 투여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먹어봐라. 다 다른 것도 뭐 전부 다 기미상궁이 전부 다 검수를 하듯이 그걸 이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미상궁을 소환하라. 제가 외쳐야 될 수도 있어갖고요. 네. 말입니다. 자, 이효정 대표님.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태클을 걸지 마.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걸로 해야 되겠다. 예,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태클을 걸지 마. 걸지 마! 걸지 마! 두 번. 자, 예, 확실히 와닿는 한 줄평이었던 것 같고요. 이 작은 울림이 좀 전해져서 우리 아이들 좀 안심하고 밥을 먹일 수 있고 부모님들도 좀 다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뭐 신경 쓸 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만큼은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